외계인들이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업이었죠. 인텔이 요즘에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였던 퀄컴의 인수 대상이 됐다는 굴욕적인 소식에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인텔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AI 인공지능 참 요즘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산업계에서 빠지는 곳이 없잖아요. 네네. 반도체 업종하고는 뭐 인공지능 하면은 뭐 많이 밀접한 관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구동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네. 그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좀 특별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인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당연히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성능 좋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산업군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이제 전통 반도체 회사들이 기존 사업 말고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용 반도체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대형 기술 기업 그러니까 구글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다 심지어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까지 자체적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챗 GPT로 유명해진 이제 오픈 AI까지 그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수천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용 반도체 하면 뭐 요즘 당연히 엔비디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처음에는 그래픽카드 만들던 회사잖아요. 어떤 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까지 선도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인데요. 네. 먼저 그 인공지능용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네네. 그 일반 PC에 들어가는 그 일반 반도체보다 이 인공지능용 반도체는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학습하는 그리고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병렬 처리 능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레이싱 게임이나 아니면 네. 1인칭 슈팅 같은 어떤 고사양 3D 게임을 돌리려면 네. 이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가 3D 그래픽을 생생하게 구현을 하려면 네. 이 수많은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그 연산 능력하고 네. 또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인공지능에 필요한 연산 능력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 그래픽 카드 기술을 인공지능에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 그래픽 카드의 핵심인 그 GPU라는 걸 지금의 인공지능 연산에 활용해 오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뜨기 전부터 네. 그 그래픽 카드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GeForce라는 그래픽 카드가 유명한데요. 네. 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유명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 초창기에 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거기에 또 들어가는 GPU를 많이 갖다 썼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선점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사실 경쟁 업체들이 있었을 테니 그래픽 카드 좀 배 아프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줄 몰랐겠죠? 네, 어느 정도의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른 그래픽 카드 회사들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서둘러서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긴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를 추격만 하고 있지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렇죠. 실정입니다. 특히 AMD라고 지금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좀 치열하게 경쟁하던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 주요 반도체 주식을 설명할 때도 이제 항상 꼽히는 곳입니다. 여기 AMD는 그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AMD의 라데온이 이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GeForce 못지않게 인기가 적지는 않았는데 이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에 좀 밀렸습니다. 좀 가성비 제품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AMD의 그 그래픽 카드 그리고 그 GPU가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가 더 앞서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각광받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부터 네.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좀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개발을 했고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어떤 전반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도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좀 부단히 키우고는 있는데 네. 여전히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 초창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빨리 판단하고 판단력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규모 투자를 빨리 해서 선점하는 효과를 얻었던 것. 근데 엔비디아가 급부상하는 동안 반대로 침몰 위기에 빠진 것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CPU를 만드는 인텔인데요. 네. 이 인텔은 뭐 한때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로 군림을 했고요. 그렇죠. 네, 당시 업계에서는 이제 반도체 왕국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니까 PC하고 또 서버용 이 C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인텔에 대해서는. 네네. 왜냐하면 제 지금 그 노트북에도 보면 인텔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인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웬만한 PC에 있는 CPU는 뭐 거의 다 인텔 그렇죠. 네,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최강자라고 불렸던 인텔인데 네. 지금은 뭐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인텔이 지금 사업 구조 조정과 또 직원 해고를 통해서 좀 대대적인 비용 절감에 나섰고 또 일부 자회사의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알려진 것만 봐도 네. 지금 인텔 상황이 어떤지 짐작 가능한데요.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인텔을 외면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에서 인텔이 제명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그래요. 네, 그 인텔이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 좀 가장 부진한 주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경쟁사인 통신 반도체 회사 그 퀄컴이 인텔의 인수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뭐 과거에는 한때 초강자로 불렸는데 그 위상에서 벗어나는 걸 떠나서 뭐 이제는 피인수 대상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참 세월이 야속하다 이렇게 인텔 측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정말 혁신적인 기업의 대명사였잖아요. 과거에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인텔이 혁신의 아이콘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창업자인 고든 무어 명예회장이 지금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성장 공식으로 통하는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당시까지만 해도 인텔이 그 최초의 타이틀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초의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뭐 CPU까지 모두 인텔의 손에서 나왔고요. 당시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빨라서 뭐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인텔의 외계인 직원이라도 있나라는 농담이 돈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특히 그 PC 운영 체제를 장악한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이제 그 윈텔 동맹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인텔의 이제 텔을 딴 건데, 인텔의 CPU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만나면서 이 두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세계 산업 표준이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새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면 반드시 인텔 CPU하고의 어떤 호환성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랬던 인텔이 지금은 이제 경쟁사들에 밀리면서 어떤 과거의 영광이 뭐 지금은 퇴색해 버렸다라는 좀 씁쓸한 상황입니다. 어떡하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그냥 세월만 탓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계기가 있는데요. 그 원래 이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내다보고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랑 다르게 인텔은 좀 인공지능을 소홀히 했습니다. 일단 등한시했다라고도 보이는데 한 6, 7년 전에 인텔이 그 지금의 이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좀 지분 투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오픈 AI가 그때는 뭐 유명하지 않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인텔이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게 패착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이 늦어졌고 이제 결국은 몰락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에서는 지금 인텔이 한 발 뒤쳐졌으니까 제조 쪽인 그 위탁 생산, 그러니까 네. 그 파운드리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네. 뭐 이건 이미 대만의 TSMC나 그렇죠. 삼성전자가 막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네. 또 심지어 인텔의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그 CPU 시장에서도 어떤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텔이 다우지수에서 제명되는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가 대신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네, 이 인텔의 매출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한 3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등생과 그 지각생의 운명이 뭐 좀 어떻게 엇갈렸는지를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군요. 네. 예. 인텔이 뭐 반도체 늦게 뛰어든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예. 네. 좀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당연히 뭐 인텔 실적이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렇겠죠. 있는데요. 네. 마침 얼마 전에 발간된 그 모건 스탠리 반도체 전망 보고서가 있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달 그 15일에 뭐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네. 여기서의 겨울은 이제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시장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전망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전망을 좀 암울하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크게 했는데 네. 그러면서 실제 일부 기업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좀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경기 하강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반박하면서 네. 어떤 업계하고도 증권가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텔이 정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는데요. 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면 뭐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인텔의 매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인텔 측면에서는 칩 개발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아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업황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차치해 두더라도 또 네. 역전의 발판이 아직 남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바로 인텔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차세대 칩 제조 기술이 성공하는지 여부인데요. 네.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1.8 나노 공정으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거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 공정으로 생산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뭐 TSMC나 삼성전자보다 더 한 발 앞서게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정의 주요 고객사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세계 1위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또 자금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국방부의 그 군사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넘는 추가 보조금을 따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세계 4대 사모펀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이제 인텔에 한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6천억 원 정도 투자를 제안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또 앞에서 퀄컴이 인텔에 인수 제안을 했다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뭐 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반독점 규제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인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도 뭔가 결단을 내릴 때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산업계 전반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텔 이야기 들으면서. 네, 네. 이 타이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발빠른 시장 선점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보다 퍼스트 무버가 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말이 그러니까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1년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는데 네. 이제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에 좀 한 발 늦게 뛰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LG전자가 이제 세계 1위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1,000억 원을 주고 컨설팅을 의뢰했었는데 맥킨지가 일단 뭐 스마트폰 시장보다는 어떤 피처폰 쪽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했고 LG전자도 이걸 좀 참고해서 네. 이제 피처폰을 강화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악수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10년 동안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뭐 이미 잘 늦었다는 안 평가고요. 됐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처럼 후발주자여도 좀 열심히 따라잡으면 시장 지배력을 좀 치워갈 수는 있는데 이제 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뭐 그런 이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처음에 그 결단을 내리는 게 선택이 중요하다. 순간의 선택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 기술 어떻게 잘 선점하고 있는지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 HBM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지금 국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이거 3위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닉스에 다소 뒤처져 HBM 시장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만약 이게 통과하면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 어떤 그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고 또 네.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생산 능력이 힘쓰면 어떤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인텔의 위기를. 글로벌 경제 연합뉴스 경제TV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크 앤서니의 You Sang To Me 전해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